안녕하세요. 이번 시나리오 기초 강좌를 맡게 된 영화감독 김세현입니다. 이번 강좌는 5가지 목차로 진행될 텐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시나리오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영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나리오와 영화를 비교해 보면서 시나리오 형식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요. 다섯 번째는 시나리오를 영화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이 강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듯 시나리오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쓰인 각본입니다. 자, 소설이 영화화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설과 시나리오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소설은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체의 문학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설과 시나리오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소설은 산문체의 문장을 독자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뿐만 아니라 한 문장 안에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긴 시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볼까요? 시나리오의 특징이 보이시나요? 시나리오는 독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영상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짧은 문장과 비교해 보더라도 시나리오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대본이라는 굉장히 특수적인 글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야, 문 열었어. 너 왜 이렇게 오랜만이니? 아니야, 넌 돈 안 내도 돼. 넌 더 해도 돼. 자, 그럼 시나리오의 독특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씬 넘버, 그러니까 장소를 구분하는 씬이 제일 먼저 표기됩니다. 그 밑으로 어떤 장소인지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것을 묘사한 지문입니다. 지문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장소에 대한 특징, 등장인물에 대한 특징을 묘사하는 설명 지문이 있고, 대사에 앞서 배우가 중요하게 표현해야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행동 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의 동기와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 등장인물의 감정 표현 등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대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씬, 지문, 대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형식으로 작성되어야만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구조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고자 시나리오랑 영화화된 장면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문 열었어. 너 왜 이렇게 오랜만이니? 아니야, 넌 돈 안 내도 돼. 시나리오 어렵지 않죠?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꼭 필요한 영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영화 용어는 영화 극한 직업의 시나리오 한 편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제일 먼저 paid in, paid out.
보이스 오버. 극한 직업에서는 인서트 몽타주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인서트 따로, 몽타주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서트는 화면과 화면 사이에 갑자기 신문 기사, 명함, 사진, 편지 따위를 확대하여 끼워 넣는 것을 의미하고, 몽타주는 하나하나 찍은 여러 장면을 묶어 시간 경과를 보여주는데, 같은 동작이 반복되면서 세월이 흘렀다거나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기술을 연마한다는 등 시간 경과를 보여주는데 사용됩니다. 컷투는 한 공간에서 시간을 건너뛰는 시간 경과를 보여줄 때 사용됩니다. 플래시백, 과거 회상이고요. 내레이션은 장면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해설하는 것. 필터, 이펙트. 이제 이 용어가 어떤 뜻인지 영화화된 장면을 보면서 복습해 보세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영화의 시작과 끝에 사용되며 그게 중간에 사용될 때는 두 개는 한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이스 오버. 말해. 이 사람 뭐 깨끗한데? 뭐 전과 같은 거 없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아니야. 미안. 회사는 더 깨끗해. 취업계층 고용에 복지도 좋아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창도 매년 받고. 아니 방송으로 맞고 SNS로 밥 줘. 밥 안 먹었어. 닭이네. 왜? 닭이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부모님 지원 받으려면 죽어라 해야 돼. 삼촌 때처럼 무작정 들어눕고 학교 안 가고 집 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대놓고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 때도 007 작전 버금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김영욱이라고 하는데요. 누구시라고요? 데모 테이프 데뷔라는 데모 테이프 보내드렸다. 아, 네. 그럼 이제 이 용어들이 활용된 시나리오 그리고 영화화된 장면을 보시면서 시나리오 구조와 작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저씨, 무슨 일 있어? 나래야, 우리 콘서트 잡혔다. 정말? 이거 너 첫 출연이요. 우와. 그럼 준비하러 갈까? 많은 분들이 영화를 만들고 싶기에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 하실 겁니다. 시나리오는 영화화를 위한 대본이기에 영화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죠. 사실 바로 장편 시나리오에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부담감이죠. 그리고 90분가량의 극을 한순간에 설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단편 강의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장편 영화, 단편 영화, 드라마 단막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편 영화는 60분 이상의 영화입니다. A4 용지로 약 80매 이상이어야 합니다. A4 용지 한 매에 1분이라고 예상하시면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80분짜리, 90분짜리 영화라고 한다면 80분은 80매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90분이면 90페이지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몇 씬이라고 나누었지만 현재는 호흡이 워낙 짧아지다 보니 스릴러나 액션 같은 경우는 120씬이 훨씬 넘는 경우도 많기에 씬보다는 A4 용지 장수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편 영화, 현재는 40분 미만의 영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40분가량의 이야기를 쓰고 나면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길게 쓸 거면 장편을 쓰지 왜 단편을? 단편은 단편만의 묘미가 있기에 단편 시나리오를 쓰고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20분 이내의 분량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A4 용지 한 매에 1분 정도로 예상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TV 드라마 단막극은 정확하게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A4 용지 35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매. A4 용지 한 매에 1분이라고 했는데 60분 단막극이 35페이지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드라마는 대사 위주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분량이 6, 70분 단막극으로 완성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나리오의 영화화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제작 지원입니다. 과거와 달리 검색에 제작 지원만 입력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제작 지원을 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대본이 완료되고 나면 영화진흥위원회 외에도 지자체에서도 제작 지원하는 곳이 많으니 정보를 수집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극의 결론을 구상한 다음 쓰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결론 없이 쓰다가는 제자리를 맴돌고 결국 지치는 건 창작자가 될 겁니다. 처음이 두렵고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되는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작업하시다 보면 이야기의 결론, 마지막에 더 엔드를 찍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작 활동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영화감독 김세연이었습니다.